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전국 최초로 대전에 문을 열었죠. 앞으로 전국에 보다 많은 재활병원이 들어서야겠지만 장애 아동들에게 재활치료의 기회가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점에서 부모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원 당시에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운영에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올해도 국비 확보에 실패해서 적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13개월 된 설민이가 선생님과 알루미늄 포일을 이리저리 만지고 구겨봅니다. 소근육으로 쥐기와 놓기 등 신체 활동을 하는 치료로 일주일에 4번씩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에 전국 최초로 건립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덕에 가능한 치료입니다. 우리 아이는 계속 커가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가 이제 하루하루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따라잡고 이제 성장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수도권보다 가깝다 보니 환자 4명 중 1명은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 이용자입니다. 보호자들은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비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 다시 소속권을 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럼 대기 시간이 또 한 달 걸리는 게 아니라 막 6개월, 1년 막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대전시는 지난해 53억, 올해는 92억의 총 운영비를 순수 시 예산으로 투입했는데도 입원 병상 30병상 가운데 10개 병상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로 병원을 운영 중인 대전시는 지난해 30억 적자에 이어 올해도 60억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존 병원 등을 어린이 재활기관으로 지정한 사례처럼 인건비의 80%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칫 수익성 진료에 치중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안이 잡힐 때 대전시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보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이것을 이 운영비가 상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을, 기획재정부는 불가방침인 부처 간 이견을 좁히는 일과 함께 병원 운영의 효율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오늘까지 각 대학이 내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 사립대 의과대학은 대체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을지대는 현재 40명의 의대 정원을 내년에 정부 배정안과 같은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건양대와 순천향대, 단국대는 확정된 모집 정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정부가 배정한 증원 폭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 의대는 어제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의대생의 빠른 복귀를 위해 내년에는 애초 배정받은 증원 규모의 절반만 늘린 155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문을 닫고 세종보를 재가동합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4대강 보해체나 부분 해체 결정이 번복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세종보 주변으로 중장비들이 수문 보수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완전히 개방했던 수문을 이르면 다음 달 닫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는 금강 일대를 친수 공간으로 바꿔 관광 명소화를 추진합니다. 우리배 같은 그런 이제 시민들께서 그냥 가볍게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우선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런 가운데 세종보 인근에는 재가동에 반대하는 이들이 세운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수문을 개방한 지난 5년 동안 흰수마자와 수달이 돌아오는 등 금강의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됐는데 이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금강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수년간 회복된 금강을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금 당장 세종보 상류 하중도와 공주보 상류 고만하루에 산란을 하기 위해 터를 잡은 물대새 둥지들은 그대로 수몰되게 된다.
보호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주시는 금강 옛 백기를 복원하고 수변 레포츠 시설을 설치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담수냐 개방이냐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지만 소통 방식을 놓고도 평행선입니다. 보호 관련 민간 협의체들이 모두 유명무실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얘기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책들을 제대로 민주적으로.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수계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보호 구간에 대한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영수회담을 놓고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SNS에 대통령이 연구개발 예산 추경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며 영수회담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민생 문제의 시급성,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인식이 일치했다며 민심에 순응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이번 영수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10대 자매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넉 달 가까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내거리,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서 있고 119 구급차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자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겁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50대 부장교사였습니다. 세종에서 대전까지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 교사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교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기소 사실을 지난달 각각 학교와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사고 이후 넉 달가량 지났지만 해당 교사는 아직까지 징계나 직위 해제 없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 학생이나 다른 교원에게 2차 가해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또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지만 교사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 다음 날 교사가 학교에 음주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교육청에는 2달 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전과 충남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일부 구간 차량이 통제됩니다. 대전경찰청은 내일 민주노총 대전 지역 본부가 주최하는 노동절 집회가 대전시청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반까지 일부 도로를 일시 통제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충남경찰청도 천안시 동남구 일원에서 5천여 명 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새벽 6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천안 신세계백화점 인근 도로 500m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설 새로운 AI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인텔이 네이버에 이어 카이스트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 연구센터를 설치해 인텔이 내놓은 AI 반도체 가우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문서와 다양한 이미지는 물론 달리는 기차 창밖의 풍경이나 거대한 해일에 맞서 서핑을 즐기는 동영상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대역폭 메모리를 SK 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고 그래픽 처리 장치를 결합한 AI 가속기를 대만의 TSMC에서 위탁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여기에 맞설 AI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역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네이버, 카이스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카이스트의 AI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해 인텔이 최근 선보인 차세대 AI 반도체, 가우디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본격적인 연구에 나섭니다. 세종에 있는 최신 데이터 센터 장비마저 엔비디아에 100% 의존하고 있는 네이버도 의존도를 낮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물량에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적절한 보안제, 좋은 성능의 보안제를 우선 키운다라는 의미로 우선 3년간 운영되는 공동연구센터에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교수진과 석 박사급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른바 가우디 생태계를 위해 인텔 AI 가속기에 기반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이를 한국어와 영어를 학습한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에 적용해 실증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가 너무 비싸고 공급이 딸립니다. 3년쯤 후에 30%의 시장은 인텔 가우디 네이버 카이스트 팀이 장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들의 가우디 동맹이 이른바 엔비디아 생태계의 독주를 견제할 대안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충남도가 천안 아산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 엠버스를 도입한 지 1년이 됐지만 엠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5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엠버스 개통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17,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57.2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점 행정구역에서 50km를 넘어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서울 강남역까지가 아닌 평택 지제역과 평택터미널까지만 연결하면서 수도권 전철 등과 비교해 요금, 시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4월 대전 MBC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지난 한 달간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대전 MB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 보도를 지향해온 점과 총선 이후 이제는 실천이다 등의 기획 보도를 통해 공약 실천을 촉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과학도시 대전 등 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3층짜리 병원 3층 입원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직원 등 8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여 8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8명을 송치하고 청소년 도박자 20명은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자를 모집한 30대 등을 검거해 범죄 수익금 18억 원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거된 청소년 도박자 20명의 평균 도박 금액은 211만 원이었으며 최고 액수는 59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일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 달 9일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자료를 삭제했다며 전 공무원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한 자료가 보관용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하고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급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폐해와 대책, 우주항공청 개청 등 과방위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과방위 개최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 일부 지방의원 등이 돼지 등뼈로 유권자를 매수해 선거의 공정성을 짓밟았다며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동구 소재 경로당에서 국힘 시의원과 구의원을 포함해 16명이 국회의원 후보자 명함을 나누어 주고 지지를 호소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전 동구 선관위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운동을 하면서 경로당 9곳에 돼지 등뼈 18박스를 제공한 시의원과 구의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 해 안전한 농사와 풍년을 기원하며 첫 물길을 트는 수문 개방 행사 통수식을 예산군 예당저수시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